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오늘 양대 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어요. 다만 종목별로는 서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지만 오늘 상승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대형주, 그리고 에너지 관련 대형주, 철강 대형주, 이런 대형주 단위 움직이면서 코스피가 1% 상승을 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 역시 같은 맥락의 상승을 했는데 소위 5일선을 회복했습니다. 단기 추세를 다시 돌릴 수 있는 기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항상 대형주가 중요한 권역에서 지수를 끌고요. 얘네들이 쉴 때 다시 종목별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특징적인 종목군들 먼저 전반적인 흐름 안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미국 시장 상승 영향에 따라서 그 상승 종목군들 그대로 따라서 오늘 움직였어요. 미국 시장 상승을 했는데 어제는 오히려 우리나라 하락했죠. 바로 제자리 돌려놨는데 경기 민감주 단이 다 올라갔습니다. 먼저 경기 민감주 단 하면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대형주들이 움직였고요. 삼성전기까지요. 그리고 그동안 최근 이 IT 소부장, 2차전지 소부장 말고요. IT 소부장 종목군들이 오늘 대거 또 상승을 이룹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군들 보면은요.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유니셈,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한미 반도체, 테크윙, 테스나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대 시장 IT 대형주 단이 같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연속성이 과연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 조금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지겹죠. 지겨워요. 가지고 계신 분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박스권에서 여전히 움직일 가능성 어제 딱 그 자리까지 왔죠. 그리고 오늘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스러울 수 있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 크게 보면은 78,000원에서 85,000원의 박스권 상태로 보시면 되겠거든요. 하이닉스 역시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아직까지는 이 고점 돌파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3만원 선이고요. 이 저점 이탈 안 하는 흐름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IT 소부장 종목에서 오늘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테크윙 같은 경우 전 고점대를 바로 돌려 세웁니다. 그리고 올해 회고치는 아직 남아 있는데요. 오늘 보면은요, 테크윙 가장 선두에 나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이미 고점을 돌파를 해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두 종목이 대장주 역할로 나서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그 뒷단을 잇는 테스나 이들 종목군들도 뭐 나름 긍정적인 역할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네요. 더불어서 오늘 은행주들이 오랜만에 올라갑니다. 삼성전자 보시죠. 정말 오랜만이죠. 지수는 근데 그동안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는데 삼성전자 올라갔고요. 오늘 하나금융 보세요. 한 달 만에 고점 48,000원에서 42,000원 거의 18% 전후에 하락을 보였거든요. 오히려 경기 민감주 미국에서도 똑같아요. 금리가 이제 다시 조금 돌려 세우는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은행주가 오늘 경기 민감주예요. 은행주도 올라갔고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양호하게 나올 것이라는, 그리고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는 흐름이었습니다. 더불어서 보험주도 그리고 증권주도 같은 맥락의 상승세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경기 민감주단, 그리고 그 안에서도 미국에서 여행주라든가 항공주들이 꽤 셌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여행주, 카지노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보시죠. 면세점 관련주에서 호텔신라 보시면은요, 좀 안타까운 게 오늘 4% 5% 이거 못 먹었어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건 2달 고점에서 보면은 근 2달 하락했고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최저점이었어요. 오늘 처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관심을 기울여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이렇게 급등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모두 투어 한번 보시죠. 여행 관련주죠. 이것도 보십시오. 최고점에서 거의 2달간 계속 빠져서 어저께 최저가였어요.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제 관심을 서서히 기울여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투어도 같은 맥락의 흐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카지노주에서 대표적으로 파라다이스 잠깐 보시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이 종목도 거의 똑같죠. 거의 2달 빠졌어요. 저점은 그제 이미 먼저 찍어서 오늘 또 올라가는 흐름인데요. 물론 이 세 섹터 모두 하락 추세대는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락 추세대거든요. 모두 투어도 그렇고 하락 추세대예요. 그런데 앞으로 경제는 더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되었건 해제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단 과연 어디가 저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제 바닥을 쳤다라는 쪽에서 놓고 보면은 이 종목군들 여태까지 얘기했었던 경기 민감주단에서의 관심은 여전히 기울이셔도 되겠다라는 점으로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종목 몇 종목 말씀을 드리죠. SMCNC라는 종목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SMCNC 보시다시피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개별적인 이슈예요. 보시면은 SMCNC 카카오 인수설 재조명에 29% 급등, 그리고 헤이딜러 내차 팔기 경쟁 입찰 첫 캠페인 공개, 이거는 그닥 큰 이슈거리는 아니죠. 결국에는 카카오로의 인수설, 바로 이것이 주요 모멘텀이었는데요. 오늘 상한가 진입하면서 다시 종가상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합니다. 연중 최고치죠. 그런데 이미 보시면은요, 6월 초순에 이 이슈로 한번 세게 올라왔고요. 다시 그것이 재조명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지금 보시면은 종가상 사상 최고치에 도달했기 때문에요, 위로 따라잡기는 부담스럽지만 관심은 여전히 기울일만 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카오게임즈가 또 상승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신작 흥행, 장중 10만원 돌파 신고가 또 돌파를 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오딘 이래가지고 제가 급등하기 바로 전에부터 관심을 기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죠. 그런데 다음 게임 출시 예정,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딘이 1위를 계속하면서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도 시장 한가운데 있다라는 건 분명한데 요 다음 게임 출시 이것이 또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조종 시에만 관심을 기울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또 올라갑니다. 요 부분은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는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목, 바로 어제 부분도 조종 시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윗꼬리도 달고 5일선에서 기다려서 매매하시죠. 그런데 5일선, 즉 오늘 마이너스는 오지 않고 바로 강세 출발해서 끌어올렸는데 여기서부터는 어디가 고점일지 약간은 부담이에요. 이 부분 참고를 하셔서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카카오 잠깐 보시죠. 카카오, 앞서 얘기했었던 SMCNC 카카오 인수할 바로 이것도 나왔는데 과연 이게 호재일까? 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SMCNC에는 강력한 호재의 거리가 되지만 카카오는 그닥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다만 여기서 보시면은요. 최근 들어서 이 IPO 그 부분 약발 끝나는가? 라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다만 네이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IPO라든가 아니면 돈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점수를 여전히 줍니다만 상대적으로 여전히 저는 네이버 쪽이 아직까지는 당분간은 좀 더 선두 역할을 하지 않을까, 관심은 네이버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인데요. 그 부분 잠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는 제가 카카오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해서 여기까지 끌고 왔죠. 여기서 매도, 그리고 다시 이 고점 이 부분에서부터는 네이버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했는데 꺾이죠. 오늘 낙폭 과대에 따른 일단 반등 정도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요. 다소 박스권으로 제시했었던 부분 하회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일단은 바닥을 잡았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히 있고요. 1차 저항은 16만원 선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이고, 더불어서 네이버 한번 보시죠. 상대 기업으로 보셔야 되는데 네이버가 신사업 4총사 매출 주력 광고 넘었다. 역대급 실적. 오늘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실적이 깜짝 실적으로 나왔습니다. 신사업, 커머스라든가 핀테크, 신사업 호조. 앞으로도 이 부분은 좀 더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시장에서는요. 지금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메타버스 관련 아주 대형주라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자회사가.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한번 차트 보세요. 카카오에 비해서 쭉 떨어졌는데 6일째 떨어졌죠. 카카오 같은 경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제자리 정도였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 분명히 있다라는 점. 그래서 네이버 쪽이 좀 더 낫지 않은가라는 점으로 저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IE 테크놀로지, 오랜만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또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23만원 마감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SK에서 분리막 쪽에 투자 5조 원 더 하겠다. 바로 이 부분이죠. 과거 7월 초에 있었던 5조 투자, 이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분리막에 대한 성장성은 아직까지도 유효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LG도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SKIT가요. 세계적으로 기술력 인정받고 있어요. 화재가 지금 SKIT에서 만드는 분리막 쪽에서는 안 나타나고 있다는 점. 물론 일부에서는 현대에서 얼마 전에 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분리막 때문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부분부터였는데 긍정적으로 보자. 그리고 중간에 매매도
예, 문자도 보내드리고 그랬죠. 바로 이것이 5일선 매매의 아주 정석입니다. 5일선을 타는 양봉, 그 이후 조정을 보일 때 매수를 하는데 5일선을 타고 가죠. 이렇게 계속요. 한 번 이탈을 했습니다. 한 번 여기에서 이탈은 분명히 했지만은 다시 세우고 다시 관심. 예, 5일선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 그랬죠. 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SKIT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으로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함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